자, 식신생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신생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식신생재에서 재성이 정제, 편재 모두 포함하고 있죠. 포함해서 말을 하죠. 정확한 의미는 정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제만. 자, 여러분 이제 학습했으니까 느끼잖아요. 식신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자기 거를? 정제한테만 주잖아요. 편재한테는 식신 기운은 없어요. 그래서 편재에게는 식신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편재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재성. 그래서 이제 아무튼 비견겁재를 전번에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식신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성 이론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제 뭐 사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막상 이제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제 말문이 막히죠. 말문이 막혀요.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이게 외우긴 외웠는데 그렇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극히 이제 단순한 내용만 가지고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는 가장 큰 이유가 원리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죠.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주워들은 그런 어떤 이론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사주 공부하다 가장 흔하게 돌아다니는 사주 이론이 뭐죠? 십성 공부죠. 그렇죠? 십성. 하나 더 얘기한 모양인데 그 사주 강의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십성 얘기를 많이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열창을 해야 되니까 사주 공부 안 한 사람도 십성이 뭔지 대강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십성 공부를 돈 내고 공부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커리큘럼에서 십성을 아예 빼버린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화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떠도는 십성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십성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차피 완성도를 높여주는 관점이니까 뭐든지 백투더 베이직 기초로 돌아가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원리적인 접근 방식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써먹는 기초 베이직이 튼튼하지 않은 써먹는 방식들이 잘 안 튀어나오죠.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성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십성 학습이 기초지만 체계화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십성 가지고 말장난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해야 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파악해서 스스로 풀어내는 통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이제 사실에 접근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습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이렇게 십성 학습에 대해서도 체계를 잡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견겁재 다음에 식신에 대한 원리학습에 들어가서 일단 큰 주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큰 주제부터. 오늘 뭐 배울 건지 큰 아웃라인 잡고 들어가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아웃라인 잡아 드릴게요. 일단 식신편하고 학습 방법 해가지고 첫 번째가 식신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식신 개념. 일단 그래서 식신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이거는 그동안 십성 얘기할 때마다 꾸준히 해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식신 개념 원리적 분석 이렇게 돼 있죠. 식신 개념에 대한 원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건데, 식신이 왜 좋은 건지 그 이유를 이제 5가지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죠. 식간론과 음양권으로 이제 식신을 분석하는 건데, 일단 중국 식간론, 그 식간론적 관점에서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건 식간론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현실 파악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식간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간론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현실을 내면하고 나 혼자서 어떤 그 독야청청하다고 자꾸 외쳐봤자 이거는 어찌 보면 혼자 진실을 얘기한다고 먹히지가 않아요. 현실을 모르고 어떤 나 혼자 외친다고 옳은 소리 외친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모든 대한민국에 사주하는 분들이 십간론에 그래도 물상론이라는 자들은 십성 일종의 말하자면 육친론 뭐라고 그러니까 격분용신론자들보다 한 수 이다고 자부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십간론을 가지고 그게 이제 물상의 어떤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래서 식간론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음양권 이론 이제 진리적인 관점에서 잡아주는 거죠. 음양권 이론은 진리입니다. 그거를 자꾸 이제 학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이게 맞구나. 음양권 이론이 진리구나라는 걸 지금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식간론이 허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를 집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해드린다라는 거. 식간론과 음양권 이론 비교 분석.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기존의 십성학습에 이런 강의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인 거고, 식신 개념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거는 거의 이제 식신 개념만 가지고 학습했겠죠. 기존의 학습 방법이 1번 뿐이죠. 2번, 3번은 회담만의 어떤 그 강의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좀 더 좋겠죠. 자, 첫 번째 순서가 이제 식신 개념이죠. 식신 개념.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식신을 의미하는 물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식신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과일. 제가 자주 얘기하죠, 가끔가다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과일이라는 표현을 하죠. 가장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이 이상 표현할 게 없어. 사실 식신 이 얘기 한마디 끝이에요. 지금 제가 처음에 던지는 말이 식신 전부예요. 이거에 따른 부연 설명적인 거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식신은 자연적으로만 천연 과일이고, 재능을 발산하는 꽃이고, 꽃밭의 나비, 그리고 의식주. 이게 사실 식신 전부예요. 이거를 이제 응용하는 말들이죠.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함축된 이론을 알아도 이제 응용해서 풀 줄 모르면 써먹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제가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식신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과일, 그리고 재능을 발산하는 재능꽃이라고 그러고, 꽃밭의 나비, 그 다음에 의식주, 요거다. 자. 그러니까 식신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먹거리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 이상 좋을 수 없겠죠. 힘들이지 않고, 먹거리가 해결된다는 거. 자, 먹는 양식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재배를 하죠. 그죠? 기르고 키우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르고 키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기르고 키운 다음에 또 거둬야 되죠. 거둔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가공해야 돼요. 이 과정이, 결국 그 과정을 마쳐야지만이 먹거리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이제 먹거리 해결되는 게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천연과일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모든 것 자연이 키워주고 만들어준 걸 어떻게 그냥 가서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식신이라는 거니까. 힘들게 일하는 육체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고민해서 얻은 것도 아니죠. 크게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기술이나 재주 하나만 가지고도 쉽게 먹거리가 해결된다. 이런 관점인 거니까. 이게 이제 천연 과일의 의미고요. 또 꽃밭의 나비라는 얘기는 뭐냐면, 꽃밭의 나비가 뭐예요? 꽃밭에 놀면서 꿀을 빤다는 거잖아요. 꽃밭에 놀면 꿀을 빤다는 거니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죠. 이상,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나요? 꽃밭에서 놀면서 꿀까지 빨고 있는데. 정말 팔자 좋은 거죠. 이게 식신이라는 거예요, 식신. 근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 이런 개념을 가진 물상들이 뭐냐. 우리는 이제 이걸 알 필요가 있죠. 이런 물상들이 세상 살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물상들이 뭐냐. 요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직업이나 물상, 이게 꼭 이런 것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라도 이런 것 좀 외워야 돼.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외울 필요가 있어요. 물론 머릿속에서 구상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으면 이제 외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특허라든지, 뭐 저작권, 그쵸? 유산, 그쵸? 유산, 임대사업, 자격증, 뭐 재주, 재능,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것도 있어요. 응용력인데, 응용력. 유사성 식신도 있어요. 유사성 식신, 유사식품도 있듯이 유사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꿰차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죠. 유사성 식신이 뭘까? 유사성 식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을 따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속하는 부분이죠. 일종의 이제 유사성 식신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자리임대업 같은 건데, 자리임대업. 근데 우리는 장사나 사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형식 자체는 자리임대업이에요. 뭐 커피숍이라든지, 노래방, 그죠? PC방, 그죠? 이것도 식신 사업이에요. 개념적으로는. 크게 노력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세팅해 놓은 걸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티켓팅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티켓팅 하는 거잖아요. 또 있죠. 여러분 요즘 세상 더 많아졌죠. 이건 이제 전통 방식인 거고, 인터넷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도 있죠. 인터넷 아이템 판매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모티콘 판매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 기업체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다 유사식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팔아서 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이 팔아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 그냥 10번, 100번, 1000만 번을 팔아도 물건이 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이모티콘 정말 전 국민한테 팔아도 아마 돌아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유사식신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응용력적인 부분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또 식신하면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 있죠. 식신을 공부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신 학습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드리는 거예요. 포인트. 식신에서 아까 얘기한 그 부분, 그 다음에 식신하면 빠뜨려서는 전혀 안 되는 거. 식신유기 승재관 들어가셨잖아요. 식신의 기운이 있으면 승재관, 재나 관보다 낫다라는 말.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이라 이거죠. 요거 이제 의미를 단순하게 뭐 식신이 재관보다 낫다. 그러니까 식신이 사주에 있으면 재성이나 관성보다 낫다. 이 말 한마디로써 그냥 이렇게 툭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항상 어떤 말에는 의미적 개념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저간보다 낫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공부하게 되면 사실 공부라는 어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면서 써먹지 못하는 지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원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자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린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 창의적인 발상,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같은 이 식신유기 승재관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사는 의식주가 안정되어서 느끼는 행복감이, 식신이니까. 식신은 먹고 사는 의식주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느끼는 이 행복감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재물과 명예보다도 좋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갈 게 있죠. 여기서 버뜩 여러분들 떠오를 게 있어야 돼요. 겁제 학습할 때 제가 한 게 있죠. 버뜩 떠올아야 돼요. 재성과 간성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식상은 내 편, 내 가까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남의 편에 있는 걸 그러니까, 있는 걸 누린다. 남의 편에 있는 걸 누린다는 거, 제 관을 누린다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많은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전번에 얘기했죠? 겁제할 때.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만이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식신은 어떤 거라고요? 큰 어려움 없이 내 손안에 주어지는 의식주니까, 내 손가 팔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의식주가 해결된 거니까, 꽃밭에서 꿀을 빠는 나비 인생이니까, 이게 식신이니까 당연히 재성이나 간성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식신이 유기하니까 승재관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막연하게 좀 지성 감성 낮대는 무슨 의미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원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사주 통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떤 그 현실적인 관점, 그러니까 사주를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얘기할 여지가 좀 더 생기는 거죠. 재성관성으로서 누리는 사람한테 무조건 행복하다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외부적인 환경에서 뭔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적인 환경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식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먹고 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보면,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뭔가 위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해보면,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말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 지키는 자체가 얼마나 정말 큰 힘이, 큰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 필요가 있고요. 통변의 풍부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읽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이런 얘기들이. 자, 식신 개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정도 하고 1번의 개념은 이 정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식신은 원리적 분석으로 넘어갈 텐데, 원리적 분석. 식신이 좋다고 하는데, 식신이 좋다고 하는데 왜 좋은 건지 그 이유를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 보겠는데, 단순하게 식신이 이런 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분석해서 식신이 왜 좋은 작용을 하는 건지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학습하는 이유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하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배양하는 시각을 키워드린다라는 거거든요. 시각을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된다는 자체를 저를 통해서 학습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게 익숙해지면 스스로가 말문이 터져요. 스스로가.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리를 깨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식견으로 사주를 술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신이 좋은 첫 번째 이유. 나를 공격하는 편관칠사를 제압해 준다 이거죠. 자, 이걸 좀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할게요.
보면서 할게요. 나를 공격하는 편관. 그러니까 식신 여기 있는데, 식신은 양양 요거 일단 알 필요가 있고, 여기 편관 여기 있죠. 편관, 나를 공격하는 일간, 비견 이제 일간과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공격하는 편관은 양양음음이죠. 비견도 양양음음이니까 직접 공격하는 거를 뭐가 식신이 상대적으로 이걸 방어해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막아준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자, 식신이 편관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이라는 의미는 양양이 같아야 공격성이 강한 거예요. 공격성이 강한 거는 양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도 양양이고 편관도 양. 이 말을 또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기초구분과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간목, 양양이 뭐라면 간목이 간목을 보는 걸 얘기한 거고, 을목이 을목을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금이 경금 보는 걸 얘기한 거고, 신금이 신금 보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금금목하잖아요. 금금목하니까, 그래서 경금이 간목을 공격하는 개념인 거예요. 신금이 을목을 공격하는 개념인 거고, 이게 양양 개념이라는 거.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은 도대체 저 말이 왜 말이야? 아니, 질문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하는 거는 양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이것도, 그래서 하여튼 모르면서도 지금 일단 뭐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편관 칠사를 제압해주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칠사를 어떻게 제압해 주는 건지 먼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 양양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압해 주는 자체. 그래서 편관 입장에서 편관이 식신이 되는 거죠. 일간의 입장에서 일간을 제압하니까 일간이 꼼짝 못하는데, 이걸 꼼짝 못하게 맡아는 게 식신이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의 활동 능력을 제압한다, 식신이. 그래서 편관이 일간을 공격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차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 있으면 제 아무리 흉폭한 편관이라 하더라도 한마디로 착한 양이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죠. 그래서 식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는데, 이제 편관과 칠살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편관과 칠살의 차이가 뭐냐? 편관은 일간이 극을 당해도 견딜만 하다, 힘이 있는 사주다, 뭐 흔히 말하는 신강한 사주다, 뭐 이런 개념인 거고, 칠살은 편관과 같긴 같은데 편관이 극하는 힘에 일간이 나약한 상태를 말하죠. 이걸 뭐 신약한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편관의 극을 받으면 신체적인 손상이라든지 사건 사고를 당한다고 해서 아주 안 좋은 기운을 말하는 게 칠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살로 표현한 거거든요. 자, 이 말은 일반적인 논리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 일반적으로 이 논리가 틀리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신약하니까 사고 많이 나고 이런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강신약론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인생이 무너지고 잘 되고 이런 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라는 걸 일단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평관과 칠살은 일단 같은 건데 일간이 평관의 극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평관이다 칠살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한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다.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요 정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식신이 그래서 평관을 제압해서 사건 사고 이런 거 몸을 다치는 이런 일들에서 일간을 식신이 보호해준다.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건강이나 목숨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식신이 좋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은 평관을 제압해 주기 때문에 일간을 보호해 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1번으로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신이 좋은 이유 두 번째를 보면은요, 식신이 좋은 두 번째는, 일간에게 안정적인 재물이 되어주는 정제, 그렇죠? 정제의, 여기 있죠? 정제의 정이 됩니다. 정제의 정인. 왜 정의일까? 양양인데, 정제는 양양이죠. 다르죠?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정제의 정인. 그러니까 식신 입장에서는 또 뭐냐면, 식신 입장에서는 정제가 상관이 됩니다. 상관. 식신 입장에서는 정제가 상관이 되죠. 자, 이걸 해석해 보면, 자, 식신 입장에서는 정제가 상관이니까, 식신 기운을 정제에게 쏟아부은 거죠. 상관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다 뺏긴 거와 같은 거니까 쏟아부은 거죠.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제는 식신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정제는 식신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또, 정제 입장에서는 식신이 정인이니까 정제는 식신을 엄마 삼아서 자란 거죠. 그렇죠? 엄마 삼아서 자란 거죠. 이게 식신과 정제 사이다. 자, 이렇게 식신이 정제를 엄마처럼 도와주는 거니까 정제는 식신하고 똑같이 일간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안정적인 재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간의 성장 발판이 되어주는 터전이라고 하면 터전. 자, 재성은 양생, 기를 양자 써서 양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터전의 개념인 거예요. 터전. 재성이 일간을 키워주는 양생의 개념, 기를 양자 써서. 그래서 성장 발판이 되어주는 터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성을 얘기하는 거 여기서 정제를 얘기하지 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제 편제를 혼용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제 편제를 분리해야 돼요. 막연하게 정제 편제를 똑같이 개념으로 썼는데 절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느껴야 돼요.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 원칙은 알고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정제 편제를 똑같은 개념으로 써가지고 혼돈하면 안 돼요. 일단 그게 딱 분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통변 자체가 섬세해질 수 있다는 거. 자, 식신생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신생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식신생제에서 재성이 정제, 편제 모두 포함하고 있죠. 포함해서 말을 하죠. 구분 안 해요. 되게 식신생제 그러면 정제, 편제 구분 안 해요. 똑같이 그냥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재성이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확한 의미는 정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제만. 식신이, 자, 여러분 이제 학습했으니까 느끼잖아요. 식신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자기 거를? 정제한테만 주잖아요. 편제한테는 식신 기운은 없어요.
그래서 편재에게는 식신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편재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재성은 정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관생재라는 말이 있어요. 상관은 다르죠. 상관은 편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상관을 해서 편재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고, 식신은 정제 쪽으로 살리는 거다. 근데 다 혼용하면 안 돼요. 상관은 정제에게, 상관은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 이거죠. 상관생재 들어오고, 상관은 음양인데, 편재는 이렇게 다르니까, 상관은 누구한테만 가는 거예요? 편재에게만. 그래서 상관으로서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해요? 의식주 사업이 아니라 주로 대박 사업을 쫓죠. 한 방에 한 번 대박 낼 거야. 막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고. 식신생지하는 사람은 그 주로 이제 아주 안정적, 이익이 좀 크지 않아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안정적 사업 형태로 가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사주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신이 좋은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일간의 힘을 빼지 않고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거죠. 그죠? 일간의 힘을 빼지 않고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 자, 일간을 보면, 일간 비견의 관점이니까, 그쵸? 일간의 비견과 같은 거예요. 일간은, 자, 식신을 보면 양양이 같죠. 그러면 일간이 이쪽으로 힘을 못 뺀다고 그랬잖아요. 극이 같으면, 양양이 같으면 힘이 빠지지 않아요. 저희 상관한테 힘을 많이 뺏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일간이 식신을 보면 생하는 흐름이지만,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을 뺏기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제 생해주지 않는다고 같아요. 생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 기운을 뺏기지 않는 거니까 생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식신 입장에서 뭐 어떤 거라고요? 식신 입장에서 일간을 보면 뭐예요? 편익이잖아요. 식신 입장에서 일간이 편익이니까. 인공젖꼭지, 젖꼭지 물려주지 않고 젖 먹으라 그러면 엄마하고 똑같은 거니까. 편익이 그 모습이니까. 엄마가 젖도 안 주면서 젖 먹으라고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게 식신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일간의 도움을 한낱도 받지도 못하던 식신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효자 노릇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효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젖도 하나도 안 먹인 놈인데, 예? 자, 어렸을 때 보면, 그게 있잖아요. 형제 중에 기대할 만한 능력도 전혀 없어 보여갖고 내놓은 자식인데 그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크게 돈 벌어가지고 부모에게 제일 효자 노릇하는 자식 있잖아요. 내놓은 자식 중에 옛날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일종의 식신이 그런 거죠. 식신이 어렸을 때 정말 제대로 젖도 안 먹이고 키운 자식인데 나중에 커가지고 제일 효자 노릇하는 그런 이거하고 같다고요. 그러니까 식신이 일종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움도 안 줬는데, 성장에서는 부모에게 큰 도움되는 이런 관점이 바로 식신이다. 그래서 식신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식신에 의해서 뭔가 부모에게 도움되는, 아까 일간에게 도움되는 형식이, 위에서 얘기한 내용, 뭐예요? 그 의식주적 관점이 기술, 기능, 재수, 재능, 발명, 특허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식신이 만들어내더라.